안녕하세요. 박진혜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것이 80년도 때쯤이었어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보도라 하고 한국에서는 뉴스라고 하죠. 그 시간에 아나운서가 맨 마지막에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학생들이 그런 운동을 가지고 그곳에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는 대학생들과 경찰들과 대치되는데 서로가 체류탄을 뿌리고 또 서로가 막 맞고 얻어맞고 두들기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매일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첫째는 한국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볼 수 없던 다른 세계를 저는 눈동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매일마다 싸우고 연기가 날리고 서로 감옥에 가고 하는 소속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싸우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눈동냥, 귀동냥을 하면서 알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뉴스도 끊겨가지고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매진했지만 항상 그 여행은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살면서도 저는 한국이란 사회는 매일 어떤 노조가 있고 농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댔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그 현장 속에 있어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에 한국에 입국했고, 제가 정말 제가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목격했던 것은 촛불시위였어요. 그동안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사는 곳이 부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노조와 농성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유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됐고, 저는 또 특별한 운동이나 또 특별한 노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촛불시위는, 이 태극기와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이잖아요. 누구나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 시위 현장에 가면서 조금 사실은 두려웠어요. 어느 순간 이 탱크라든가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나 또 경찰이 총을 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됐었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승리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1년이 넘은 지금에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저는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재인을 심판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 전에 그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끌어내리는 그 대통령의 자세였어요. 물론 정말 엄청난 그런 국정농단이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한민국이 이 산업화를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독재자의 피가 흐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군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진압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거기서 끝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밑에 분들이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면, 그러면 또다시 모든 것은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6월 사태가 반복이 되고
또다시 대한민국은 암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민주주의 승리는 생각하면서도 한 사람이 그런 인간적인 승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국정농단을 했었던 그런 장본인이 또 세월호 그렇게 무책임한 세월호 사건을 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이 세습되어 오고 있는 그런 정치를 놓고 분석하면은 북한도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세습된 정권을 바꾸고 북한이 인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은 머리를 쳐두고 또 방귀를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차별적인 진압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진압은 정말 자기 가족도 친척도 없이 그런 아주 극악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고 보면서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진압하는 것만이 이 답이 아니고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잔인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나라가 강해지기에 사랑하는 힘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반복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가깝게는 부모가 반복해오던 것을 끊을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그 김정은 정권도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이 인간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엮어갈 수 있는 것만이 나라가 번영하고 또 스스로의 잘못에서 스스로가 구동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선 하나를 놓고 이 한국이 사회를 보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죄의 끊는 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지만 서로 다른 시야 속에서 정말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이 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